예, 오늘은 개빠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한번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개빠라는 단어도 한 번씩은 들어보셨죠? 그리고 주변에서도 뭐 의외로 또 쉽게 볼 수 있는 게 개빠인 것 같아. 그래서 내 주변에도 개빠 부부가 있거든. 그래서 내 유튜브 오래 본 사람 알까? 전가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딩크 부부거든. 딩크 부부로 이게 거의 7년 살다가 지금 와서 이제 출산을 했어. 그래서 한 7년씩 딩크로 살다 보니까 심심했는가 봐. 근데 이 친구들이 이게 부부끼리 디테일이 되게 잘 맞아. 서로 뭐 등산 좋아하는 것부터 영화 존나 좋아하고. 그래서 영화를 얼마나 좋아하냐면 진짜 재미없는 것도 찾아가서 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냥 보는 거야. 거의 그 정도 수준이거든, 둘이. 그런 것도 있고, 둘 다 또 개를 엄청 좋아해. 그래서 개를 한 마리 기르는데 하루라는 그 시베리안 허스키가 있는데 나는 깜짝 놀란 게 그 큰 개를 있잖아 집에 풀어놓고 키워. 그거를 이만한 애를. 그래서 나로서 이게 보통 그렇게 큰 대형견은 그냥 마당에 이렇게 냅두는 그런 건데 실제로 이제 그 애묘인이 아니구나, 애견인이지. 진짜 개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큰 개를 이제 방에 그냥 풀어놓고 키우더라고. 그래서 외국 영화 같은데 보더라도 되게 많잖아, 되게 많이. 그리고 난 이제 인스타그램 팔로우하면 다니엘 헨이 팔로우하는데, 그러면 다니엘 헨이 개 로스코라고 이제 큰 게 있거든. 그것도 이제 맨날 같이 이제 집에서 막 안고 막 살고 그런단 말이야. 그런 게 있지. 근데 이게 보면 진짜 얼마나 얘를 이제 사랑한 게 느껴지냐면, 진짜 먹는 것도 진짜 비싼 것만 먹이고, 간식도 개 간식이 있어. 개 과자. 내가 먹어봤거든. 진짜 맛있더라고. 그래서 나 한 번씩 가면 개방 들어가서 개 과자 털어가거든. 털어가면 내가 먹고 그런단 말이야. 근데 이게 진짜 개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개를 보는 관점이 정말로 다르구나라는 걸 느낀 게, 그 전과 와이프가 맨날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그 하루 걔는 말 못하는 사람이야 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진짜 동생처럼 생각을 하더라고. 그래서 얘들도 지금 약간 위기인 게, 하루가 이제 늙었단 말이야. 그 걔도 이제 엄청 오래 길러서 나이도 거의 13살 되나 10살 넘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애가 늙어서 다리를 절거든. 이 걔가 이제 다리를 절뚝절뚝 전단 말이야. 그래서 걔들도 이제 마음의 준비를 이제 하면서 굉장히 우울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여튼간에 뭐 이런 경우는 뭐 개빠라고 부르진 않지, 그지? 그냥 개를 사랑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막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집안에 CCTV 같은 것도 걸어놓고, 이제 개 잘 지내나 그걸 점심시간에 막 이런 걸로 보고 막 그런다, 진짜. 그렇게 보고. 그리고 막 개 데리고도 등산도 간대. 그래서 등산이 되나 하니까 조건이 좋게 지켜지면 개랑 같이 등산할 수 있는 코스가 또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되게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근데 우리가 말하는 개빠들은 보통 어떤 느낌이냐면 그런 거지. 그런 개들을 끌고 다니면서 사람에게 민폐를 끼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잖아. 그래서 나도 지금은 이제 헬스장 가서 뭐 유산소하고 다치고 나오니까 그럴 일이 없는데, 옛날에는 뭐 이제 뭐 강변 같은데 이렇게 공원 같은 코스 있잖아. 거기 이제 돌아다니면서 유산소를 치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진짜 목줄 안 하는 사람들, 조그만 개 기르는 사람들은 목줄 같은 거 안 하는 거 진짜 쉽게 볼 수 있고, 대형견도 되게 많아. 입마개 안 한 경우 되게 많이 봐, 대형견 같은 경우도. 그래서 대형견은 나는 아직도 그게 아찔한 게, 내 옛날에 한번 한강에 20살 때 조금 넘었을 때 한강에 산책하다가 진짜 큰 개랑 맞닥뜨린 적이 있거든. 껌껌하고, 한강이라고 다 밝은 게 아니라 약간 좀 가로등이 좀 이렇게 잘 없고 좀 어두운 곳이 있거든, 한강도 막 돌아다니다 보면. 근데 거기에서 갑자기 풀숲에서 이만한 개가 뛰쳐나오는 거야. 이만한 게 진짜 큰 거야. 그래서 송아이가 딱 쳐다보는데 걔가 날 보내 으르렁거리더라고. 그 개의 종이 뭔지는 아마 말라미 튀었던 걸로 기억해. 더 컸거든, 허스키보다. 약간 그런 느낌이었는데 날 보는 게 으르렁거리더라고. 근데 사람이 본능적으로 그게 와 겁나 쫄리는 거 있잖아. 그 큰 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지. 개랑 싸울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를 한번 감고, 옷을 벗어 감고 걔한테 한번 대주고, 그 다음에 걔한테 물리잖아. 그러면 그 다음에 걔 혓바닥을 잡고 탁 뽑으면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길 수 있거든. 근데 이게 막상 그게 잘 안 돼, 실전에서는 존나 쫄린다, 이게. 그래서 걔가 이렇게 으르렁거리는데 본능적으로 하는 거야. 아, 임마랑 싸우면 내가 좆되겠구나. 이게 이길 수가 없다. 그 느낌 딱 들어. 걔를 딱 맞닥뜨리니까, 그 큰 걔가 으르렁거리니까. 근데 여기서 고개를 돌리고 뒤로 가려니 이 새끼가 따라올 것 같은 거야. 걔는 소련 본능이라는 게 있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계속 이러면서 계속 이렇게 눈도 이렇게 계속 이렇게 보지 않고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 이런 느낌. 한데 어떤 여자애가 나오더니 그러더니, 야, 너 그러면 안 돼, 이러면서 걔를 이렇게 나중에 목줄은 없었는데 목끈 있잖아. 그걸 잡고 이게 끌고 가더라고. 이 여자애가 키도 별로 작았는데. 지금 하고 그때는 이제 내가 살았다 생각하면, 지금 와서 생각하면 존나 열받는 거 아니야. 그 큰 개를 목줄도 안 하고 입마개도 안 하고 이제 돌아다니고 있는 거 아니야. 나는 얼마나 쫄려서 그 사이에.
근데 개를 무서워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그 개를 엄청 무서워하거든요. 그런 사람들 되게 많단 말이에요. 특히 큰 개.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피해를 받는 경우가 엄청 많고, 그리고 뭐 개똥 같은 것도 이제 사람들이 볼 때나 치우지, 안 보면 치우지도 않아. 내가 멀리서 지켜본 적이 있거든. 멀리서 딱 봤는데 걔가 갈기고 있는 거 뻔히 보이는데 멀리서 봐도, 근데 사람들이 없는 거잖아. 그럼 그냥 지나가. 그런 사람들 존나 많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게 전형적인 개빠지, 전형적인 개빠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일본에서 그 개빠한테 1억 3천만 원을 이게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 나온 게 있는 거야. 그래서 그게 이제 돌아다니면서 그 네티즌을 보면서, 야 저게 씨 존나 옳게 된 나라다, 그래 저게 나라다, 사스가 갑본,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한편으로는 내가 보면서, 야 근데 어떻게 1억 3천이 나올 수가 있지? 그럼 나도 개빠 존나 싫어하긴 하지만 근데 궁금하잖아. 제가 어떻게 1억 3천이 나올 수 있지? 이게 걔가 목줄을 놓쳤는데 걔가 누구한테 달려들었대. 근데 그 사람이 넘어졌대. 손목이 골절이래. 손목 골절이 근데 1억 3천까지 나올 수가 있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이게 확실한 건 아닌데 그 사람이 피아니스트라는 말이 있더라고. 그 사람이 피아니스트인데 손목 골절 당했고, 그리고 휴장의 판정이 남아가지고 손해배상이 1억 3천 나오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면 충분히 납득할 수가 있거든 그게. 그래서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하는 보험이라고 하면 보험금이 정해져 있잖아. 뭐 이제 생명보험 주계약 2억 걸면 그냥 그게 깔끔하게 자살해도 한 2년 지나고 나서 자살하면 깔끔하게 2억 주잖아. 손해보험 그 생명보험 원래 그렇잖아. 그런 게 있고, 뭐 손해보험 같은 경우도 뭐 질병 사망이 있으면 그냥 뭐 5천만 원, 5천만 깔끔하게 주는 건데, 이게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건 자기 보험금이 아니라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이게 무한대로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이게 보험금의 특징이야 이게.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상실소득분을 계산을 하는 거지. 상실소득분. 이 사람이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가지고 돈을 얼만큼 벌어야 되는 것들을 잃어버렸다, 네가 그걸 보전해 줘야 된다, 이런 것으로 해서 책임으로 가면 무한대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자동차 사망이 그래. 보험 같은 경우도 자동차로 사망하잖아. 밀어버려서 사망하면 보험금이 확 올라가 그게. 특히나 돈 많이 버는 사람 밀어버렸잖아. 그러면 진짜 좆대거든 그게 진짜. 그래서 옛날에도 그 현대해상에서 강원래 씨 알지? 클론의 강원래 빠빠찌. 그래서 강원래 씨 그때 그 하반신 마비 사고 났을 때, 그때 강원래 씨가 현대해상 거의 100억을 청구를 했어. 100억 넘게. 그래서 클론이라고 하면 보통 아까 말한 것처럼 상실소득분을 이렇게 계산하는 과정이 어떤 식이냐면, 그 사람이 활동하는 시기부터 정년퇴직까지 해서, 보통 회사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55세, 뭐 아니면 공무원은 60세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의, 특히나 공무원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의 봉급이 정해져 있잖아 그게. 그래서 쭈루루루룩 해가지고 그걸 다 합쳐가지고 그게 막 한 이제 10억 나온다 그러면 그 10억이 아마 70%일 거야. 70%인가 80%인가. 그래서 한 그 정도로 해서 배상을 하게 돼 있거든 그게. 그래서 강원래 씨도 옛날에 한 100억 넘게 청구한 적이 있었는데, 근데 그때 이제 현대해상 측에서, 원래 보험회사는 이제 줄 때는 되게 야박하잖아. 그래서 강원래 씨는 댄서 가수입니다. 그리고 댄서 가수의 그 대한민국 댄서의 평균 그 수명 있잖아. 그러니까 30대 몇 살로 나온 거야. 30 몇 살로 나온 거야. 그래서 요 정도기 때문에 요 정도만 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때 강원래가 21억인가 받아갔단 말이야 그게. 그래서 강원래니까 21억이지 더 많이 낸 경우도 있어 실제로. 그래서 옛날에 막 진짜 사우디였나 아라비아가 돈 되게 많이 버는 사람 한국 와서 한번 사고 난 적이 있거든. 그런 사람은 이제 천문학적이지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이런 경우는 보험회사 하나에서도 감당을 못해. 그래서 보험회사도 보험을 넣거든 다른 회사에. 그래서 보험회사를 보험 받는 걸 재보험회사라고 한단 말이야. 대한민국에서는 대표적으로 코리안리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 데서 이제 뭐 몇십억 초과하잖아. 80억인가 100억인가 뭐 넘어가게 되면 그 다음에 이렇게 돈을 주고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야. 그래서 뭐 여튼간에 뭐 얘기하다 보면 뭐 보험 이야기 되고 있는데, 일단은 하나 확실한 거는 그런 것들이에요. 이게 난 뭐 개빠 뒤져라 이런 건 아니라, 개를 이게 사랑하는 건 여러분한테 이쁜 개지. 근데 그런 것들이 진짜 무서운 사람한테 공포스럽거든. 테러를 하단 말이야. 그런 게 있고, 그리고 개가 조그만 개가 지나다니다가도 사람 한번 물어버리잖아. 그러면 이거 진짜 장난 아니야. 옛날에도 그 슈퍼주니어 최시원 개 한 마리 있잖아. 프렌치 불독 요만한 거 벅시라고. 개가 그냥 압구정 현대아파트 엘리베이터 사람 막 물었는데 물린 사람 폐혈증으로 죽었잖아. 죽었어 진짜. 폐혈증으로 피 썩어가지고 그걸 죽어버렸단 말이야 그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게 개 들고 다니는 사람은 좀 인지를 해야 될 것 같아. 이게 내가 한번 놓치는 걸로 인해 가지고 얘가 사람 한번 밀어버리면 이게 이렇게 될 수가 있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공포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 공포심이라기보다는 굉장히 강한 책임의식 같은 거 있지. 그래서 그런 걸 가졌으면 좋겠고, 더불어 이제 보험 얘기 나왔으니까 얘기 나온 건데, 이런 것들을 이제 보험이 가입이 가능하거든. 그래서 일상책임보험이라는 게 있어. 보험 특약 중에서 일상배상 뭐 책임보험인가, 이게 특약이 하나 있는데 얼마 비싸지 않거든. 한 500원 해서 1000원 정도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요거 들고 있으면 아까처럼 이제 개 같은 게 놓쳐가지고 이 사람한테 상해상으로 입히잖아. 그러면 그거 이제 배상을 해주거든. 그래서 보험회사 입장에선 되게 안 좋아하는 특약이야. 이게 항상 손실이 나거든. 항상 적자인 특약이란 말이야. 500원 1000원밖에 안 되는데 한번 깨지면 엄청나게 깨지니까. 근데 요런 것들이 이제 보험 가입자 입장에서는 좋은 특약이니까 항상 뭐 제가 말할 때는 보험은 실비보험 하나만 들고 가면 된다고 하는데, 실비보험이 특약만 들고 가면 실비 특약만 들어가면 뭐 만원도 거의 만원 돈이면 된단 말이야. 만원 돈. 그럼 거기에 일상배상 책임보험 요거 한 500원 1000원 요거 하나 딱 추가하잖아. 그러면 아까 말한 이제 개를 이제 들어가다 개주를 잠깐 놓쳐도 안심할 수 있다는 것들이지. 개가 사람을 물어서 피해를 입혀도 안심할 수 있다는 것들이지. 그런 것들의 부주에 대해서 보상해주는 그런 좋은 보험이 있거든요. 갑자기 얘기하는가 갑자기 이제 보험 광고하는 것처럼 되는데, 근데 이게 되게 안타까운 게 보험이라는 게 처음 가입할 때 특약을 가입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배서 신청을 통해서 특약을 삭제하는 건 가능한데 특약을 추가하는 것도 불가능해. 되게 희한하지. 그래서 지금 뭐 이미 보험, 실비보험 다 하나씩 가지고 있잖아. 그래서 웬만큼 설계사가 짱구가 아닌 이상 일상책임 이 보험은 다 특약을 집어넣는데, 근데 이게 만약에 없어. 그러면 요것만 추가하고 싶다 했을 때 이게 책임이 또 추가가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 또 이런 것도 좀 뭔가 좀 희한하긴 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뭐 여튼간에 뭐 오늘 이야기는 뭐 얘기하다가 뭐 재보험회사 얘기 나오고 뭐 손해배상 나오고 다 얘기 나왔는데, 원래 내 얘기 항상 그런 식이잖아, 그지? 근데 뭐 결론은 뭐다? 뭔가 좀 이제 개를 이게 잠깐 놓쳤을 때 좆될 수가 있거든요, 진짜.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손실을 이게 입힐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을 이게 인지를 하고, 그런 뭔가 좀 강한 책임감들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일본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도 충분히 가능하거든, 이거는요. 그래서 뭔가 피해를 입히게 되고 그 사람에게 상실소득분이 계산이 되잖아, 보통. 그렇게 되면 그만큼 똑같이 내야 된단 말이야. 그 한국에서도 똑같아, 그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좀 이렇게 가지시면, 그러면 뭐 이제 사람들도 더 좋아지지 않을까 싶어서 이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여튼간에 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뭐 내가 다시 말하자면 내가 뭐 개빠들 다 뒤져라 이러려고 내가 얘기한 건 아니었지. 그냥 뭐 이제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자 이런 의미로 얘기를 한 거니까요. 뭐 이렇게 좋게 들어주시고요. 다음에는 뭐 조금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